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정욱성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SNS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4가지 목차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밑그림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네이버 및 블로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및 소통 채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SNS죠.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이 SNS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크게 4가지 목차로 해서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에 대한 부분은 저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저 역시 SNS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가 실제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실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움되는 정보와 저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등을 통한 다양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배정받은 분량이 대략 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분 정도는 보고 계시는 이 강의 교재를 기반으로 한 4가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20분 정도는 실제적으로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요 메뉴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이러한 주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20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표님들이 SNS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마도 과거라고 해봐야 우리가 뭐 10년 전, 5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BCNAC라 제가 강의 교재에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 그렇죠? 비포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마케팅은 그냥 하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사항이 돼버린 것이죠. 이 부분은 소상공인분들 아니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세무사나 변리사, 저와 같은 경영지도사, 각종 이제 전문 자격 종사자들도 예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마도 대표님들도 이러한 이제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잘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런 이제 이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아니면 이런 인맥의 한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페이스북 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얘기도 하고, 유튜브 얘기도 하고, 블로그 얘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 경영 지도사, 경영 컨설턴트로서 SNS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스타그램 이 하나만 가지고 50분 또는 페이스북 가지고 50분 물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우리는 노하우가 아닌 노웨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부분을 검색을 해서 내가 정보를 취한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내가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SNS 마케팅을 논하기에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려면 기본적인 기초 유입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제품 객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입량이라는 것은 내 매장이 되었건 나를 인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쇼핑몰이 되었건 매장이 되었건 인지를 시키려다 보니 유튜브를 얘기를 하는 거고, 페이스북 얘기를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이제 구도에서 우리가 이 SNS 마케팅, 즉 나의 쇼핑몰, 나의 매장을 인지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SNS 마케팅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한번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따 제가 그 후반부 20분 동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키워드라는 것은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키워드이고요. 하다못해 내가 블로그를 한다라고 예를 들게요. 블로그를 할 때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집어 넣어야지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끌어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시청역에서 족발집을 한다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서울시청 족발집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에 둘러싼 키워드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SNS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이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나와 관련된 키워드가 뭔지를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의 스타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실습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대표님의 제품, 대표님의 상품, 대표님의 컨텐츠는 무엇이며 유망 고객이 뭐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메뉴를 조작하고 페이스북 메뉴를 조작하는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거요, 거짓말이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기능 검색하시면 책을 사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최신의 정보들이 아주 생생하게 다 나옵니다. 결국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간절하면 검색을 해서 볼 것이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서 5박 6일 동안 집체 교육을 하셔도 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본주에서는 내 머릿속에 뭐가 많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온라인 마케팅 본주에서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네이버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목차별로 제가 도움되는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쇼핑몰 사업을 했었었고, 저는 물론 지금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저도 저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사업계획서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블로그에 노출을 시키고 있고, 유튜브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검색을 하면 저 컨텐츠가 지금 강의 교재 보셨을 때 맨 위에 떠 있는 컨텐츠가 제 컨텐츠입니다. 심지어 저는 정욱성 경영지도사라고 밝혔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정욱성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오게 했죠. 검색은 왜 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검색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색은 필요해서 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자,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명이 검색을 하면 75명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48명 정도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13명 정도는 구글에서 검색을 할 것이고, 8명 정도는 다음이죠. 다음에서 검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라는 화두를 제일 먼저 끄집어낸 이유는 이 온라인 마케팅 소상공인 범주에서 네이버는 내가 네이버가 좋고 싫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네이버를 빼놓고는 우리가 마케팅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우선순위를 저한테 매기라고 하면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유튜브보다 네이버를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저는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관점에서 제가 이 네이버라는 화두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이버 영역에서도 나의 컨텐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입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나의 시간을 투입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갈아 만든 배 아시죠? 갈아 만든 배. 갈아 만든 배를 뭐로 갈아 넣어서 만들었습니까? 배를 갈아 넣어야지 갈아 만든 배라는 음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뭔가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 5년 동안 강의와 컨설팅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강의나 컨설팅에 나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람직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따라서 저의 답변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범주에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돈을 갈아 넣어서 하실래요?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실래요? A를 선택하실래요? B를 선택하실래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열의 8명은 B를 선택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적은 시간과 이왕이면 적은 비용을, 인풋을 투입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반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보면 뷰 영역이죠. 블로그나 카페 영역, 지식인 영역, 스마트 플레이스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물론 이제 업종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진입하시는 거예요. 블로그 영역도 그렇고 지식인 영역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 플레이스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네이버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나 이제 네이버 홍보 생태계에서 블로그란 영역이 하나의 큰 테마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 다이 알고리즘, 뭐 네이버 알고리즘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이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통계를 보실 때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평균 사용 시간, 평균 사용 시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블로그를 만약에 관심 있어서 하신다라고 하면 평균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컨텐츠를 생산하신다 보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컨텐츠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저는 가설을 얘기하는 건데 네이버 알고리즘, 특히나 블로그 알고리즘 노출의 핵심적인 변수는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누적 방문자가 100만 명 이상 됩니다. 100만 명 이상 되니까 네이버에서 이 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로 제가 선정이 되었던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4, 50명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저의 그간의 다양한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저의 경험과 통찰력을 이 한 장으로 표현을 한 건데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실습했을 때 키워드 통계량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강사님 C급은 뭐고 B급은 뭐고 A급은 뭔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습 화면으로 후반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팅을 하실 때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C급 키워드를 포스팅을 하시고 추후에 한 5시간이든 뭐 2시간 이후에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서 노출이 되면 B급으로 가시고 아니면 일상적인 글을 적으셔서 몸에 힘을 빼서 일상적인 글을 적으시고 이런 식의 전반적인 단계를 거쳐 나가시다 보면 제 경험상 5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블로그 검색 최적화된다 그랬죠. 최적화의 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였다가 저품질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이 이미지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왔는데 유튜브 쪽도 보면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검색 로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내 영상이 맞춤 영상, 추천 영상으로 내 영상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한테 내 콘텐츠가 배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춤 영상, 추천 영상은 이거는 거의 운에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검색 로직은 블로그 검색 로직과 같이 내가 좀 노력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제 유튜브 통계도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생산하실 때 등록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평균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필히 통계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영상이 기본적으로 10분짜리 영상이라고 하면 10분짜리 영상인데 3분만 보면 평균적으로 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30%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보다는 40%, 50% 평균 시청 시간, 즉 시청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만든 그 유튜브 콘텐츠가 맞춤 영상, 추천 영상이 되어서 조회수가 뭐 만회, 2만회, 10만회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솔직히 조회수 100 넘기도 어렵습니다. 유튜브도 저도 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가 11,000명 좀 넘습니다. 저도 이러한 제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관점에서 하면 좋은 요소가 있고 하면 안 좋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 and don't라고 제가 강의 교재에 표현을 했는데, 강의 교재 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do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특정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견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었다.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 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이나 대학교 동기들 단톡방에 막 보내죠. 내 친구라고 개, 강아지에다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대방이 아예 클릭을 안 하면 다행인데 괜히 클릭했다가 다시 빠져나오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이 상황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do와 don't를 제가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컨셉 잘 이해를 하셔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했다가 이제 SNS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하시건 블로그를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영상도 그렇고 요즘에 이 카톡 플러스 친구라는 자체가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툴입니다. 카톡 플러스 친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이버 톡톡이 되었건 카톡 플러스 친구가 되었건, 제가 카톡 플러스 친구가 정답이어서 꼭 이거를 쓰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에다가 뭔가 이제 카톡 플러스 친구 이렇게 링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유망 고객이 카톡 플러스 친구로 넘어올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객 관리라든지 고객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인스타그램, 단순히 페이스북, 단순히 블로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 마케팅은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로그나 SNS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장, 쇼핑몰로 오게 하기 위한 그 징검다리다라고 이해하시고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고객 상담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관점에서 카톡 플러스 친구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NS 마케팅 부분에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 이후에 실제로 제가 제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교재는 아마 특정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겟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겟팅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명,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명 좀 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통계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견 관련된 뭔가 그런 샴푸를 내가 유통을 하는 사업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아이템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저 손을 한번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천만 명에서 예를 들어서 성별로 자르고 연령대로 자르고 관심사로 자르고 잘라서 그 사람들한테 타겟팅해서 내가 미리 만들어둔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타겟팅입니다. 이게 타겟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들이 소상공인 범주에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중요한 마케팅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타겟팅을 접근을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프로필과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프로필 자체가 하나의 부모와 같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 개인 계정, 즉 페이스북 프로필 안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올라가는 것이고,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전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관리자라든지 모든 이 모듈이라 그러죠. 이런 모듈들이 올라갑니다. 가장 기본은 페이스북 프로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 잘 이해를 하시고 페이스북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스북 구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 타겟팅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강의 교재에서 이론적인 내용 알려드리고,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 실제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실제 컨트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